중학교 1학년 입학하던 날입니다. 갑자기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. 교무실로 갔더니 어떤 1학년 학생이 와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담임을 바꿔달라. 교감 선생님한테. 그래서 참 무척 당돌한 이야기죠.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애가 첫날 담임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 시간에 애가 자꾸 뭐 끼어들고 뭐 이랬나 봐요. 그러니까 담임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나 보죠. 그랬더니 이 녀석이 느닷없이 그냥 담임 잘못 만났네 그러고는 교감 선생님한테 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교감 선생님한테도 뭐 고분고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지도를 해달라고, 제가 그때 상담부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자,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나. 근데 사실 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화가 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. 애가 얼마나 어른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화가 뻗쳐 있겠어요. 그래서 그 복지 예산을 대서 이 아이를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. 그 사내를 치킨도 사고 아이들 컵라면도 사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친해지고서 어느 날 애가 이제 자기 지갑 속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하나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2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데 그때 엄마 얼굴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보게 되면 알아보려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아이는 하기 싫었던 자기의 슬픈 이야기들을 이제 저하고 친해지면서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. 엄마는 2살 때 나가시고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가을에 돌아가시고 하니까 애가 어떤 생각 들겠어요. 정말 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. 이게 얼마나 애가 슬프겠어요. 이 아이가 얼마나 삶이 두렵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화로 표출하는 거죠. 자, 이제 그래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선생님 좀 친해진 다음에 아빠하고 선생님하고 좀 카톡을 좀 주고받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아버님한테 허락을 좀 맡아주겠니? 그랬더니 애가 흔쾌히 전화번호를 얻어서 이제 카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첫 대화가 이겁니다. 제가 10대 자녀와 소통하는 건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. 위로의 말씀을 드렸죠. 카톡으로 정보를 나누자.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학교 달력, 학사력이라고 그래서 연간 일정표가 나와 있는 한 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달력이 있잖아요. 뭐 시험 날짜라든지 뭐 소풍 날짜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그 파일을 제가 보내드렸어요. 이거 왜 보내드렸냐 하면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와 대화가 결여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. 대화의 소재가 필요하겠다. 너 사생대회가 며칠이네?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라도 해야. 그러면 오늘 사생대회 가서 뭐 핫도그 사 먹어. 특별 용돈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그래서 대화의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보내드렸습니다. 아버님과 밑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살짝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가 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화가 나서 학교에 안 오고 걸핏 때문에 친구들 싸우려고 하고 하는 것이 그 뭐냐.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지 않았냐.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애도 사별의 그 슬픔이 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얘가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직도 그 아이에게 슬픔이 있는 거고, 그래서 이 슬픔 때문에 이 아이가 각종의 비행을 할지도 모른다. 이런 것을 아버님께서 좀 인정해 주시라. 물론 아버님으로서는 어머니니까,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또 아버님도 슬프시겠어요. 그리고 또 이제는 할아버지도 계신데
집안일을 아버님이 하셔야 되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아, 나도 짜증나서 죽겠는데 이것들은 왜 자꾸 학교에서 전화 오게 만들어? 화가 나시겠죠. 그러나 애도 애 나름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껴안아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만 아이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.